조선공주로 부마의 재혼 금지 논란을 불피웠던 문종의 딸 경수공주. 경수공주는 문종과 후궁 사측 양씨 사이의 외동딸로 강자순과 혼인했으나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4월 16일 정유 첫 번째 기사 1454년 명 경태 5년 경수공주가 강자손에게 시집가다. 경수공주가 반성이 강자손에게 시집갔다. 공주는 문종의 딸이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송릉리 남편 강자순 묘 아래편에 있는데 그녀의 묘소 위에는 강자순의 묘소가 있고 경수공주 묘 바로 아래에는 강자순의 제취부인 경주이 씨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후 옹주 사후 부마 강자순은 전 현감 이길상의 딸을 첩으로 맞았는데 이를 벌주라고 신하들이 비난했으나 정미수를 지원했던 것과 반대로 성종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1482년 명성화 18년 하성이 정현조 반성이 강자순이 사족의 딸을 첩으로 삼은 일을 묻도록 전교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하성이 정현조 반성이 강자순이 다 사족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모르지만 예를 갖추어서 장가들었는가. 사족의 딸에게 장가들어 첩을 삼는 것은 임금도 오히려 이같이 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인신이겠는가. 곧 불러서 물어라 하였다. 반성이 강자순이 와서 아뢰기를 이길상이 이미 죽고 그 아내가 빈궁을 견디지 못하여 그의 딸을 신에게 의탁시켜서 의식을 도움받고자 하였는데 신의 어미가 이르기를 천인으로 작첩하는 것은 양인으로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므로 신도 또한 생각하기를 운성부원군 박종우도 양가의 딸을 첩으로 삼았으니 무방할 듯하게 여겨서 드디어 이를 취한 것입니다마는 신에게 실로 죄가 있습니다. 충천이 이진이 공칭하기를 하성부원군 정현조가 결혼할 때에도 예에 의한 혼서가 아니었다고 하였고 부원군의 어머니가 신에게 글을 보내고 또 사초를 각각 한 필과 쌀 2섬을 보내었었는데 신이 망령되게 박종우의 첩은 뒤에 적실로 되었다고 여겼으므로 우선첩으로서 성혼을 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하성이 등은 심히 옳지 못하다. 그러나 양가에서 이미 첩으로서 혼인을 하였으니 마땅히 첩으로 시행토록 하되 그므로는 부마 및 조관이 감히 사족의 딸로서 첩을 삼는 자는 법으로서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고 이어 예조와 사원부에 전교하기를 귀천의 구분과 적첩의 차례는 마치 하늘과 땅이 형성된 것과 같아서 문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귀한 이로서 첩을 삼으며 천한 자로서 적시를 삼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의민 정현조는 옹주가 죽은 뒤에 충천이 이징의 딸로서 첩을 삼았고 승빈 강자순은 옹주가 죽은 뒤에 전 현감 이길상의 딸을 첩으로 삼았다. 이징과 이길상의 딸은 다같이 사족인데 정현조와 강자순이 임의로 작첩을 한 것은 매우 법에 어긋난 일이다. 이는 장차 첩으로서 적시를 삼으려고 하나 어찌 사족으로서 종지의 첩이 될 수 있겠느냐. 그므로는 사족을 꿰어서 첩을 삼는 자를 엄하게 징계토록 하라 하였다. 실록의 이 기록은 세조의 왕녀인 의숙공주의 일로 의숙공주는 정인지의 아들인 정현조에게 하가 됐으나 후사 없이 숨을 거뒀고 정현조는 양반 이징의 딸과 재혼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정현조의 혼인이 재혼인가 축첩인가 논란이 일었고 성종은 의숙공주의 남편인 정현조와 경희공주의 남편인 강자순이 양반가의 딸을 취한 과정을 묻게 됩니다. 반성의 강자순은 첩은 천인보다는 양인이 좋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운성부원군 박종우도 양가의 딸을 첩으로 삼은 전례를 참고했습니다라며 계실이 아닌 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현조에게 딸을 준 이징은 첩으로 시집 보냈으나 정실이 될 것으로 믿은 정황을 진술했는데 성종은 부마가 양인을 첩으로 삼은 것은 잘못임을 판결했습니다. 다만 소급할 수 없으니 인정하고 차후는 사족의 딸을 첩으로 삼으면 처벌할 것을 선언했으나 신하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죽은 뒤 부마의 재혼은 중종 13년인 1518년 10월 15일 다시 논의되는데 삼정승이 연명으로 부마는 공주가 죽은 뒤 재취하지 못함은 근거가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며 악습임을 주장했습니다. 조선의 법문에 규정되지 않았는데 정현조의 사례로 인해 폐습이 되었다는 논리로 법적 근거가 없고 인륜에도 어긋나기에 폐기되어야 할 불문법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중종은 평민은 아내 사후 재혼을 자유의지로 선택한다. 부마도 이 준례와 같이 할 것이라면서도 명문화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부마의 재혼 여부 논란은 숙종 때 마침표를 찍는데 숙종 7년인 1681년 7월 26일 부마 재혼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간혹 왕의 허락을 받아 재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숙종 때 효종의 사녀 숙정공주가 요절한 후 숙정공주의 남편 정재륜이 재혼할 것을 청한 것을 물리치면서 부마의 재혼 금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예조의 결론은 세 가지였는데 첫째, 부마의 재혼은 조선 역사에 없었고 둘째, 재혼 금지의 의미가 크고 내력도 깊으며 셋째, 부마가 자식이 없으면 동종의 지자를 후사로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마 재혼 금지법에 의한 가장 유명한 희생자는 철종의 사위, 박영효로 그는 12세의 영희옹주를 배필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혼인 석 달 만에 옹주가 요절했고 박영효는 재혼을 하지 못했는데 대신 첩들을 두어 자식들을 보았지만 자녀들은 모두 서출이 되었습니다. 박영효는 심지어 조선이 멸망한 뒤로도 후처를 들이지 못했고 죽어서도 정실부인 영희옹주의 곁에 묻혔습니다. 그나마 고종이 배려하여 영희옹주가 하가할 당시 몸종으로 데려갔던 궁녀들을 첩으로 삼을 수 있게 해줘 자손은 남길 수 있었는데 후손들 중 한 명이 흥영군 이후 공의 부인인 박찬주 여사입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부마의 재혼 금지 논란을 불피웠던 문종의 딸 경숙옹주였습니다.